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을 향한 올리브 가지 흔들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미중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차이신은 25일 시진핑 주석이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의견 차이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세계의 두 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확립하는 것은 세계 평화 발전과 인류의 미래 운명과 연관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 등 자신이 제기한 미중 관계 3원칙을 강조한 뒤에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와 각계 친구들이 계속 중미 관계를 지지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미국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 그러면서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1000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일련의 발언은 첨단 기술 중심의 대중 경제 제재로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양국이 관리 가능한 경쟁 구도라는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날 발언은 왕이 외교부장의 미국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왕이 부장은 11월 샌프란시스코에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을 26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24일 왕이 부장의 미국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협력을 확장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중미 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의 궤도로 돌아가도록 함께 이끌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왕이 부장의 방미에 대해서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관계 복원을 언급한 중국 정부 표현에서 좀 더 큰 기대감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임하는 중국의 자세가 사뭇 진지하고 또한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양새여서 주목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리상푸 국방부장의 전격 해임입니다. 사실 리상푸 부장은 그 존재 자체로서 미중 간 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리상푸는 러시아 무기를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올랐던 인물이지만 시 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 3월 그를 국방부 수장 자리에 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중국은 리상푸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중 간의 이 국방당국자 간 회담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중 갈등 관리가 위험하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더 주목되는 것은 중국 당국이 리상푸의 후임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해임부터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7월 한 달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친강을 외교부장에서 해임할 당시에 왕이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의 외교부장 겸직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리 부장을 해임한 만큼 미중 갈등의 장애물 하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도 리상푸 면직으로 1년 이상 중단됐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중국의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과 관련해서 펠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리 부장의 해임으로 미중 국방장관 간의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관련 보도는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을 포함한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지속해서 서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사대화 재개 시점으로는 다음 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이나 그러니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전날 한 세미나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중국 카운터파트로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였다고 말을 하면서 그 회의는 다음 달에 또 열릴 예정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잠재적 기회를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을 향한 화해 제스처는 또 있습니다. 중국이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해서 주목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미국 대두협회가 아이오와에서 23일 주최한 판촉 행사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해서 대두를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추후 구매를 약속하는 의향서 형식의 계약이긴 하지만 중국 대표단이 이 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수년 동안 콩과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을 대신해서 브라질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을 늘려왔던 중국이 미국산 대량 구매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19일까지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구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각각 39%, 73% 줄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돌연 태도를 바꿔서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을 향한 화해의 손짓을 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중 간 대화 흐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백악관으로부터 불거져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미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한 이 미국의 힘의 원천, 변화된 세계를 위한 외교 정책에서 미중 경쟁의 최종 상태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과 우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번영하고 안전한 국제 질서를 추구하지만 소련의 붕괴가 가져온 것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최종 상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경쟁이 소련 붕괴 같은 변혁적 최종 상태가 아니고 미국 대중 외교 정책 목표가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상호 의존도가 매우 낮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해 근본적으로 다른 경쟁이라 그러면서 이 경쟁은 정말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로섬은 아니다. 양국이 함께 직면한 도전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이 아닌 디리스크와 다변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해야 할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중국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 듯한 고무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가피하게 긴장이 고조될 때도 채널을 유지할지가 진짜 시험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첨단 기술 규제에 이어서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문제를 두고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에도 이를 다룰 수 있는 경제 실무 그룹 유지, 또 군사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미중 관계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더 적극적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독재 체제를 굳건히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제1의 정책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미중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참여한 대결 국면은 디커플링 전략으로 표현됐습니다. 무역 분야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공급망 재편도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붕괴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시들어가는 제국이 더 위험하다 하는 현실론이 접목되면서 미국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전략을 바꿨고 중국을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살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기조를 변경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진단이 내부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는 경제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부에서 나오면서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일단 관리 가능한 경쟁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미중 관계의 안정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